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수지에서 온 올해 41세 김완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 차고요. 이 그랜저를 선택할 것이냐, K7을 선택할 것이냐,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쌍둥이 모델인 그랜저 HG하고 뭐 저 역시도 고민을 했었는데, 디자인이 일단 틀리니까 슈라이어 사장의 디자인 터치가 좀 마음에 들어서 아우디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실내외 내장 디자인, 외장 디자인 이렇게 그것 때문에 좀 선택을 했고요. 디자인에 비해서 상당히 스포티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차라든지 해외 수입차에 비해서 달리기 성능이라든지 기본기는 조금 너무 부드러운 게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제원은 뭐 엔진 최고 출력 201마력, 그 다음에 최대 토크 한 25.5, 공차 중량 1,535km 정도 되고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큰 차 같습니다. 전장이 5m에서 3cm 빠진 정도 되니까 상당히 긴 차고요. 뭐 그거에 비해서 엔진 파워트레인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라 일상적인 법정 속도 한계에서는 무난하고요. 상당히 부드럽고 안락하고 그 이상 이제 자동차를 몰았을 때는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합격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김한태 형님이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들으면서 이래서 사람은 좀 배워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되게 좀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정말 노련하시는 거예요.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설명하시는 것 중에서 뭐 K7의 시리즈별로 설명을 하시고 또 설명하시면서 장점은 부각시켜 주시고 부족한 점도 같이 함께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그런 모습은 되게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노 사장님 말씀도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 영상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보는 입장이 돼가지고 좀 부담스럽지 않게 지금은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교수님 되게 무서워요. 갑자기 네, 막 맞습니다. 내로 제 손바닥 때리실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합격하신다면은 약간 좀 이게 패션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쓰여 좀 세련되게 연출로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노 사장도 이렇게 머리 노랗지 않았어요. 이제 방송하면서 이렇게 좀 세련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합격 드릴게요. 모닝. 뭐 배기 같은 거 하셨나? 원래 이런 소리? 오늘 배기한 것 같아요. 되게 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더 리뷰어 이번에 참가하게 된 34살의 성남시에 살고 있는 조재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경차 문화랑 이 경차 역사에 대해서 작게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다 점프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리뷰는 처음에 순정형 모닝을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만든 모닝을 리뷰를 하려고 했지만 다 점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거의 나온 지 6년이 지났지만 뭐 이렇게 되게 모난 데를 못 찾겠어요. 뭐 이렇게 뭐 어디가 안 이쁘다 뭐 이제 사람들이 봐도 막 이렇게 모나지 않은 마치 왜 SM5 처음에 520V 같은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시간이 흘러도 계속 이렇게 변치 않는 그런 모습이 좋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휠도 보면 이게 플라워 휠이라고 했는데 이 플라워 휠이 좋은 게 이게 분진이 묻어도 때가 안 타가지고 이게 참 청소하기도 좋고 청소 안 해도 때 안 타서 그래서 이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처음에는 그냥 모닝이었고 그 다음에 뉴모닝이었고 그 다음에 피터 사장님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뉴모닝 상태에서 요 그릴 하나 붙여놓고 이제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좀 변화가 많은 모닝인데요.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있어서 가장 좀 안 좋았던 점은 바로 딥 브레이크인데 첫 구모닝 풀옵션에서는 D가 드럼이 아니고 디스크였고 그 다음에 뉴모닝으로 갈 때는 옵션상에서 빠지고 그냥 드럼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올뉴모닝이 나왔을 때는
100만 원을 추가해야지 디스크를 달아주고 100만 원을 추가하지 않으면 디스크를 안 달아주고 왜 기아차는 이 드럼과 디스크 차이가 명확하게 있는데 성능 차가 이렇게 자꾸 넣었다 뺐다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튜닝할 목적으로 처음에 구매를 했어요. 구형의 모닝에 있던 디스크를 부착을 했고요. 서스펜션도 다 기본 그냥이었는데 제가 이제 좀 와인딩을 좀 많이 과격하게 즐기다 보니까는 선수들이 쓰신다는 이제 뭐 일체형 서스펜션, 모 회사의 일체형 서스펜션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 뉴모닝이랑 차가 나왔을 때에도 이미 5년 넘게 지난 이 전체다 보니까는 강성이 약해요. 강성이 약해서 이제 여기 좌우에 여기 스트럿 바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빌라이저도 원래는 되게 얇아요. 사실은 순정. 근데 제가 이걸 좀 더 와인딩을 즐기고 싶어서 그런지 욕심에 스테빌라이저도 두꺼운 걸 좀 갈아 꼈고. 더 벙커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벙커 가셔서 탁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엔진 쪽도 손을 좀 많이 댔어요. 왜냐면 엔진 소가 이게 전에 2009년식 뉴모닝은 그냥 흡기고요. 2010년식부터는 가변 흡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변 흡기랑 일반 흡기랑 차이가 있는데 이걸 이제 메커니즘 설명하면 일반 흡기는 저속이든 고속이든 그냥 공기 빨아들이는 양이 일정하지만 얘는 가변 흡기가 들어가서 고속일 때는 이 관을 좀 짧게 이렇게 관을 두 개를 짜서 좀 짧게 바꿔주면 이제 공기양을 많이 넣어서 고속에 좀 저기하고 저속일 때는 공기양을 반대로 얘기했나? 지금 고속에서는 흐르는 통로의 관을 짧게 하고요. 예, 맞는 거죠. 저속에서는 예. 토크를 높이기 위해서 흐르는 예. 관의 길이를 길게 길게, 예,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차를 이제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2010년식을 선호하고 싶거든요. 2009년식 가변 흡기가 없는 거는 출력도 많이 모자르고 특히 여름에 이런 날 에어컨 틀고 고속도로 나가면 아마 3차선에서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과감하게 매니도 원메이크에서 출전했을 때 당시 사용했던 선수가 사용했던 걸 제가 구해서 개인적으로 달았고 매니, 배기 그리고 흡기도 오픈 흡기로 해서 좀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매핑까지 돌려서 이제 완벽하게 세팅을 한 제 에마입니다. 제 척하고 지금은 뭐 한 2째 정도 되지만은 그래도 계속 갖고 있고 이걸 이제 계속 이제 소장하고 계속 이제 가져가려고 제가 이걸 구매했습니다. 더 리뷰어에는 왜 출전하시게 됐나요? 일단은 주위에서 제가 뭐 이 모닝 말고도 다른 차 얘기 되게 막 많아요. 아까 막 도사님께서 막 예를 들어서 아우디 쿼트로 뭐 설명하라 그랬는데 저는 혼자 저도 수덕수덕 거렸거든요. 뭐 전륜 기반의 4륜. 근데 BMW는 엑스드라이브지만은 후륜 기반의 4륜이지만은 살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각 메이커마다 4륜구동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의 4매 현대자동차는 H트랙. H트랙은 전륜 기반의 4륜이지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좀 뒤에서 살짝만 탁 걸어주기만 해도 4륜이라는 그 이름으로 걸은 것 같고. 더 리뷰어를 통해서 본인이 리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은 차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네. 안 와닿지? 차를 많이 아신다고요? 지금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가 않네. 팩트가 없었나요, 설명에? 팩트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 차 튜닝 자랑이고 이만큼 세팅을 했으니 얼마에 사나라고 하실 것 같아요. 더 벙커. 네, 약간 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리뷰를 하신다라기보다 오늘 그 인터뷰 때 되게 잘하셨어요. 프로젝트 되게 잘하셨는데 리뷰를 하신다기보다 그냥 차 튜닝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아유. 시청자들한테 터보 튜닝에 대한 리뷰를 한다라고 하면 네. 자, 짧게 팩트 있게 터보 튜닝을 함에 있어서 장단점을 리뷰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처음에 장점은 이제 외관은 바뀌지 않지만은 높은 출력을 얻기 때문에 그동안 답답했던 이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고 이제 그건 감성적인 것도 있지만 데이터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자기만의 그런 이제 세팅값 이제 좀 예민한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터보키 올리면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고요.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일단 고급류. 처음에는 내가 일반유를 넣었지만 터보킷을 올리면서 무조건 고급류를 넣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시동 걸고 예열해줘야 되고, 이게 순정 터보가 아니고 과급기를 애프터마켓에 올린 거기 때문에 너도 좀 이게 선 관리, 뭐 예열도 자주 예열도 바로 켜고 바로 팍 치고 나가면 안 되고, 예열도 5분 정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가끔 자기가 열어봐서 자기가 이렇게 좀 만져야 되는데, 이런 미케닉적으로 좀 이렇게 눈이 어두우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이제 그런 세팅인 것 같습니다. 별로 와닿지 않아요. 별로 와닿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양경태라고 하고요. 나이는 올해 40이고요.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차는 아우디의 A6라는 모델이고요. 휠이 엔트리급과 다이나믹은 엔트리는 18인치가 들어가고요. 다이나믹은 19인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조금 틀리고요. 다이나믹은 브라운 시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는 약간 갈색에 가깝고요. 그리고 HUD라고 해서 계기판 대시보드 위에 차량의 속도계하고 내비게이션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통풍 시트와 뒷자리 열선 그 차이가 있고, 오디오가 이제 보스 오디오가 다이나믹은 들어가 있고 그 밑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핸들에 패들 시프트가 다이나믹은 들어가 있고 엔진이 없고요. 리뷰에 이렇게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 주변이나 이게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저처럼 차에 관심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 리뷰어들이 하는 그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리뷰어가 됐으면 해서. 한때 정말 갖고 싶었던 차인데. 네, 저는 인천에서 온 36살 이재근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할 차량은 BMW의 52Y 04년식 모델입니다. 제가 이 차량을 소개하기 전에 독일의 프리미엄 3대 브랜드인 벤츠, BMW, 아우디의 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그 차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해요? 네. 우선 벤츠 같은 경우는 더 베스트 월 나띵에서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뭐 S클래스, 그러니까 각사의 플래그십 세단인 S클래스나 7시리즈나 아우디 A8을 타보면 S클래스의 그 시트, 안락한 시트, 그 다음에 이 손끝에 전해지는 촉감, 소재, 이거는 뭐 경쟁자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S클래스 신형 같은 경우는 판매량에서나 모든 면에서 다른 브랜드를 다 압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우디 같은 경우는 프로그레스 오브 테크닉 해가지고 기술을 통한 진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의 전륜구동 방식의 차량,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승용차에다가 디젤 엔진 얹었고요. 세계 최초로 아우디가 세계 최초의 디젤 엔진 장착이에요? 세단에다가. 세단에다가? 네, 네. 벤츠가 아니고요? 벤츠는 1970년대 말에 디젤 승용차가 나왔. 네.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 르망 대회에서 최초로 디젤 엔진을 출전을 시켜서 우승을 함으로써 그 TDI 엔진에 대한 판매량이 급격히 높아졌고요. 아우디는 기본적으로 태생이 FF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너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합리한 좀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쿼트로 시스템을 승용차에다가 접목을 시켰고, 그걸로 가지고 스키 점프대에 올라서 광고를 하면서 대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아우디의 특징은 이제 그런 디젤 엔진, 쿼트로 이런 메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호판에 보시면은 다 쓰여 있지만 슈어 드라이빙
플레저 해가지고 진정한 드라이빙의 즐거움 이걸 주기 위해서 차체 강성이나 무게 그리고 무게 배분까지 완벽하게 5 시리즈가 됐든 7 시리즈가 됐든 3 시리즈가 됐든 그런 것들 완벽하게 접목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낮은 급인 렉서스 IS 250보다 휠베이스가 15cm가 길지만 무게는 오히려 160kg이 더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렉서스 IS 250이 207마력이고 이거는 192마력, 15마력이 뒤지지만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 렉서스보다 더 경쾌하게 더 잘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환상에는 한 9km 정도 나와 있는데요. 실제 주행을 해보면은 한 10km 이상 체감 속도 그리고 트릭 컴퓨터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해보면 80km의 크루즈를 켜보면 14km 이상까지도 나오긴 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벤츠, BMW, 아우디의 그 철학을 얘기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 급의 차를 사면 항상 비교를 하는 게 5 시리즈, E클래스, A6예요. 그러면 벤츠가 좋냐, BMW 좋냐 이런 게 아니라 벤츠를 타는 사람은 뭔가 좀 컴포트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벤츠를 가는 게 맞고 만약에 운전의 맛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BMW가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형님부터 질문 있으면. 그 뭐지 이거 현실적인 차량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제 해서 영상으로 찍어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유지 관리비 위주의 컨셉으로 이건 어떤 컨셉으로 하죠? 일단은 이 차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 11월에 구매를 했고요. 이전에는 제가 E65 740i를 운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740에서 5 시리즈로 왔지만 그래도 이 수입차 타는 그 느낌, 그다음에 BMW만의 느낌을 갖고 싶어서 이걸 했고 이 차가 가격이 그때 당시에 MD랑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거의 한 반년 정도 운행을 하면서 수리비가 아직까지 든 게 없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고급류 넣으면 한 15,000에서 2만 킬로까지 운행을 할 수 있고 그 외 별다른 수리비도 없고 7 시리즈에 비해서 유지 관리비도 적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뭐 슈퍼카도 좋지만 슈퍼카들은 사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차지 탈 수 있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뭐 1,000만 원대 추천할 만한 수입차, 뭐 2,000만 원대 추천할 만한 수입차 그런 되게 매력적인 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 사장님이 차를 극한의 테스트를 하면서 많이 까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규어 XE를 뭐 깠어요. 그러면은 제규어를 타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규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벤츠, BMW, 아우디가 너무나도 흔해서 나는 대안으로 나만의 뭔가 좀 갖고 싶다. 그렇다고 그 위급 가기는 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제규어 이쁘니까 그리고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어필을 또 하고 싶고요. 저는 굉장히 조목 잘 하세요. 이걸 뭐 차를 가지고 설명도 잘 하시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랑 같이 만약 한다 그러면라고 했을 때는 컨셉이 조금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저는 너무 많이 하시고 잘 하고 그러니까 전달력도 되게 좋아요 사실은. 왜 잘하면 이렇게 시샘을 해요? 뭘? 나는 잘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뭐든 컨셉 그렇다고. 근데 일단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불합격으로. 네. 마찬가지로 저도 뭐 의견이 비슷해요. 정말 차에 대한 지식도 있고 이 BMW에 대한 뭐 전체적인 의견도 다 저 같은 사람이 들었으면 이 사람 많이 알고 있구나 차에 대해서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어목저목 정말 꼼꼼하게 잘 하셨는데 뭔가 모르게 되게 심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근 씨가 이걸 만든다면 영상을 만든다면 심심해요. 좀 맨 밑에서 저는 아쉽게도 탈락드릴게요. 저는 일단 합격이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참가자분들 중에 차를 돌아다니면서 문을 열고 트렁크를 연 첫 번째 참가자였어요. 그리고 컵홀더 위치가 운전석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해요. 그리고 트렁크가 굉장히
굉장히 빨리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높게 보고요. 저도 사실 2차 528의 마지막 버전의 오너였었고 2년을 넘게 약 3만 킬로를 주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 차도 528i 스포츠 버전이었기 때문에 SE 버전이었는데 저는 제 차 트렁크가 그렇게 한 번에 팍 열리는 거를 문제점으로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리고 옆에 컵홀더가 2개 있는 건 포르쉐랑 같은 방식이죠. 근데 포르쉐보다는 얘가 운전석이 더 멀어요. 왜? 가운데 센터 터널이 더 넓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되게 좋았고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센터 콘솔이 좁다라는 것도 되게 정확한 지적인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 그 파워 슬라이드 비슷하게 재현한다고 애들이 원래는 파워 슬라이더가 악셀 전개를 통해서 출력을 더 주면서 오버드라이브를 하는 걸 파워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에 이제 약간 어설픈 헝그리 레이서들이 이게 해놓고 잠가놓고 이제 ESC 끄고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다 두고 운전의 재미를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안전장치가 너무 빠르게 개입되니까 이격도 안 되니까 다 족동식으로 바꾼 건데 그런 부분 지적도 되게 신선했고요. 내가 오너였는데 나도 무의식 중에 지나갔던 부분들을 다 지적해 준 거를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리뷰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소장님하고 잘 어울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